경찰과 LH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한 1차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천시는 신도시 업무 관련 공직자 600여 명의 명단을 다음 주 국토교통부에 넘길 예정입니다. 대장신도시와 역곡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이 있는 부천시는 2018년 이후 공무원 명의 토지 거래가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감사원과 경찰의 후속 조사가 잇따를 예정입니다. 김포시의회가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생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3월과 4월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 상황을 집중 점검합니다. 매일같이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사망자를 확인하게 되는 요즘. 이처럼 신종 질병이 우리 사회에서 경제 위기와 범죄보다도 큰 불안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정부가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한 1차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필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투기 의혹자 20명 확인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구성을 해서 국토부 그리고 LH 직원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진행을 했죠. 인원만 약 1만 4천 명 정도 되는데요. 네. 조사 대상자들에게 그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서 거래 내역과 소유 정보 등을 대조 작업을 통해서 이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 투기라고 의심할 만한 사례가 20명 있었다. 이렇게 조사 결과 나왔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들은 모두 LH 직원들이었다고 정세균 총리는 말을 했습니다. 의심자들은 특히 이제 광명과 시흥지구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었다라고도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의심이고요. 수사를 통해서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불법 투기 행위를 한 공직자는 곧바로 퇴출 조치하겠다고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네. 투기 이익은 모두 환수 조치하도록 제도와 이 입법 개정을 통해서 이 방안을 이루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불법 투기 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 공급 전 과정을 낱낱이 분석하여 더 이상 공직자 등이 감히 투기라는 단어조차 생각할 수 없는 강력한 통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 LH와 국토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지금 진행이 됐는데 그럼 이제는 인천시 등 지자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계양 테크노밸리와 이제 대장지구 등 3기 수도권으로 지정된 수도권 신도시로 지정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에 따라서 인천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지역 공무원들과 지역 공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가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특히 인천시는 그 계양 테크노밸리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과 인천도시공사 전 직원을 이제 조사 대상으로 올려놓은 그런 상황인데요. 계양 신도시 관련 직원 수는 645명입니다. 인천시 137명, 계양구 56명, 인천도시공사 452명인데요. 지난 10일 이들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정부 합동조사단에 이미 올린 상황입니다. 네. 이들 외에 배우자 및 직계 존속에 대한 토지거래 내역 조사는 이제 특별조사 수사본부를 이제 구성을 했죠. 이쪽으로 이제 이첩을 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정부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경찰이 이번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해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수사에도 속도가 좀 붙을 수 있겠지요? 네, 맞습니다. 인천경찰청도 이제 지난 10일부터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를 편성해서 운영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특별수사대는 이제 경찰 인력과 국세청 직원 등 5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계양 테크노밸리와 부천 대장 신도시 등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지역 부동산 투기 지역에 대한 토지 거래 내역 등 이제 관련 자료를 확보해 현재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한국부동산원의 순수 토지거래 현황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네. 봤더니 3기 신도시 발표 전인 2018년 11월에 계양 테크노밸리가 있는 계양 지역에서는 모두 336건의 토지거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전달인 10월에는 113건이 거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한 3배 정도가 늘어난 상황이에요. 이 전까지는 이제 100건 안팎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었는데 유독 2018년 11월에만 압도적으로 이 거래량이 높습니다. 사업 정보 발표 전에 어떤 정보가 유출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의심을 살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경찰 수사가 이 부분을 명확히 밝혀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또 특별수사대가 수사와 함께 부동산 투기 신고 센터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이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문제를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받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네, 투기 의혹에 대해 정부가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번에는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이야기 나눠보죠.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부가 투기 의혹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 이번 결과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진짜 정부 발표 보고 웃음밖에 안 나왔고요. 의혹이 된 게 13명의 의혹이 돼서 시작이 됐는데 정부가 합동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한 게 밝혀낸 게 7명밖에 안 됐다는 게 과연 이게 실효성 있는 조사였는지에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본인 말고 주변인들 가족이나 직계 비존속까지 다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는 문제 있었다 보고요. 그런 걸로 인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제 인천 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인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 조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은 인천시에서 최소한의 범위를 좀 정해놓고 하려고 하는 계획이어가지고 과연 이것이 실효성 있는 저희도 좀 의문이고요. 특히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계양구 지역과 서구 지역, 검단 지역인데요. 그 두 개 지역과 관련된 조사가 반드시 좀 필요하다 이런 거고, 특히 이제 계양구나 서구에 관련된 정보들도 그 기초단체에서도 많이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시의원이나 구의원들, 지역 정치인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범위를 좀 확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 투기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정부의 투기 의혹 조사에 시민사회단체도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온 바 있는데 조사 결과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한 것도 고작 7명 밝혀내느라고 이렇게 떠들썩하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조사됐는지에 대한 것부터 객관적으로 이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인천에서도 땅 투기 의혹 관련된 조사를 하면은 이제 감사실 중심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 공무원이 공무원들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라든지 시민사회라든지 이렇게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이번 투기 의혹을 두고 시민들의 분노가 큽니다.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최대한 범위를 넓혀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특히 이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에서도 국회의원 전수를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것만큼 지역의 이렇게 의원들이라든지 지역 고위공직자들과 관련돼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땅 투기 문제로 국민들한테 큰 실망과 상처가 되지 않게끔 이번에 발본색원해서 공정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과 정부의 부동산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처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3기 신도시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부천시 공무원 명의로는 관련된 토지 거래가 일단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 조사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정하 기자입니다. 부천시가 소속 공무원 3천여 명에 대한 신도시 투기 관련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장 신도시를 비롯해 이른바 안동내라고 불리는 인접지와 역곡지구까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이곳에서만 176명이 소유권을 이전했지만 부천시 공무원 명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자신의 명의로 일단 땅을 산 건 없다는 결과는 나왔고요.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부천 대장 같은 경우 또 역곡지구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예상하기 어려운 곳들이라 이렇게 투기가 심하지는 않았을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속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배우자와 직계가족, 산하 공기업에 대한 추가 확인이 남아 있습니다. 부천시는 정부 합동조사단의 요청에 따라 추가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경찰도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별수사팀을 꾸려 인천과 부천 일대 3기 신도시의 토지 거래를 살펴본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인천 계양 지역에서는 신도시 발표 직전인 지난 2018년 11월 토지 거래량이 2배 이상 증가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또 부천 대장동이 신도시로 지정되기 1년 전 땅을 아내 명의로 사들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도 의원 A씨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범죄에 안전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27%에 불과했습니다.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0%나 됐죠. 가장 큰 불안 요인은 뭘까요? 신종 질병이 33%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적 위험, 이어서 범죄, 국가 안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조사에서는 신종 질병에 대한 불안이 겨우 3%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10배 넘게 커졌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의 영향이겠죠. 모이지 못하니까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 불안하고 애들이 못 나가게 하니까 못 나가고 그냥 집에만 갇혀 있는 거지. 정확하게 100% 안전하다는 게 아직 없으니까. 그 효과가 나타나서 확 줄어들지 않는 이상은 계속 그런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한다는 그런 게 있죠. 이 때문이지 다른 분야의 불안감은 상대적으로 낮아졌습니다. 범죄와 국가 안보에 대한 불안감은 각각 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에도 국가 안보에 대한 생각은 안전하다는 응답이 불안하다는 대답보다 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치안과 관련해 3명 중 1명은 밤에 혼자 걸을 때 불안하다고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2년 전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겁니다. 특히 여성은 절반이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밤에 가로등 없는 데는 캄캄한 데는 무서워요. 누가 틱 튀어나오면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그런 사람도 어쩔 때는 무서울 때가 있다니까. 캄캄할 때. 그래도 우리 사회가 5년 전보다 안전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9%로 2년 전보다 11%포인트 늘어났습니다. 또 5년 후에는 더 안전해질 것이라는 사람도 40%에 가까웠죠. 반면 위험해질 거라고 답한 사람도 22%였습니다. 악해지면 악해질 것 같아. 너무나 진영들이 너무 발전? 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좀 불안하죠. 코로나의 역설일까요? 국내 한 보안 기업이 고객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지난해 침입범죄가 1년 전보다 42% 감소했다고 하고요. 싱가포르에서는 지난해 절도 범죄가 33% 줄고 이탈리아에서는 강도 사건이 절반 이상 급감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른바 집콕이 늘어났기 때문 아닐까 싶은데요. 빨라진 백신 접종 속도만큼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은 사라지고 이참에 범죄율은 계속 낮춰갔으면 좋겠네요.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한밤중 음주운전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던 현직 경찰관이 시민과 시비를 벌이다 적발됐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11일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40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밤 11시 50분쯤 부천 상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B씨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에 포함돼 음주 적발 시 3만 원, 측정을 거부할 때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김포 마송 5일장이 3월 말까지 휴장합니다. 김포 마송 5일장이 열리던 통진 공영 주차장이 외국인 전용 검사소로 활용되면서 끝자리 3일과 8일에 열리던 마송 5일장은 오는 31일까지 문을 닫게 됩니다. 다만 김포 5일장과 양곡 5일장, 하성 5일장은 기존 일정대로 문을 엽니다.